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실주의 그림과 또 인간의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그 회화를 보면 주로 그림의 소재가 대개는 종교나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 또 이 종교로 보면 다 그 크리스천리티, 그 예수의 탄생과 순환, 예수의 생애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고요. 중세 이후에 넘어와서도 왕이나 귀족의 어떤 초상화, 인물화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와서도 화가의 인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또 자연의 어떤 모습에서 그것을 화폭에 담는 것이 화가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는 것은 화폭에 담지 않죠. 어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든지 노동하거나 더럽거나 이러한 것들은 예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런 사실주의 화가들은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예술관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하는 화가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화가들을 오늘 한 세 사람을 소개하자면 크리스토프 쿠르베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든가 또 오노레 도미에 같은 그러한 사실주의 화가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알리즘, 영어로 리얼리즘. 이 레알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쿠르베의 개인전에서 1855년에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쿠르베는 파리 국제전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너무 조금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겠죠. 그 당시에 어떤 화단에서. 그래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작품을 따로 전시회를 열어서 레얼리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작품전을 열게 된 것이죠. 대표작이 바로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노동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뙤약볕 아래서 무릎을 꿇고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젊은 노동자도 역시 무거운 짐을 겨우 받치고 있는 모습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 이렇게 거칠고 더럽고 힘든 것들은 예술작품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전면에 화폭에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주의 화파의 대표작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이 작품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떤 예술사에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이제 도미에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만평 있죠. 풍자만한데 그것에 말하자면 원조입니다. 도미에가. 특히 부자의 위선과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민중들의 어떤 그 좌절, 분노, 고통을 아주 유머스럽게 풍자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또 이것이 지금의 어떤 시사만평의 원조가 됩니다. 그의 대표작은 3등 객차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3등 객차를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을 갖고 있는데 도미에 자신이 마치 노파의 모습으로 그 객차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노파의 눈으로 그 3등 객차에 타고 있던 여러 유형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3등 객차를 보면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 서민들의 어떤 겪었던 그러한 애환 같은 것, 사회적 부조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도미의 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은 3명의 아주 가난한 아낙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화면의 뒷면에 보면 조그맣게 집단들을 이제 그 수확해서 마차에 싣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그 옆에는 말을 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농장 주인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뒤에 묘사가 되어 있고 앞에는 그 사람들이 수확하고 난 나머지 떨어진 이삭을 줍는 하층민의 그 여인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밀레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장주와 이삭 줍는 여인들의 신분상의 차이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밀레의 어떤 이런 사실주의적인 그림의 모습에서 그 당시의 어떤 농촌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자들의 어떤 실태나 실상은 아서 루이스라고 하는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은 흑인의 얼굴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한 분이고 앞으로도 뭐 나오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분은 저개발 경제에서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노동의 공급이 어떤 임금 수준에서 무한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때 무한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임금 수준은 뭐냐?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벌면 노동자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임금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이 생계비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부지기수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수평적인 노동의 공급 곡선 뒤에는 사실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피와 땀과 눈물,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크루베나 밀레가 노동자와 그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냉철한 눈으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눈을 경제학자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실주의 화가의 눈은 경제학자가 경제를 보는 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의 가치와 어떤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